평범한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임신부. 그런데 갑자기 컹컹 컹컹 한 마리의 개가 그녀를 향해 거칠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바다? 어디 가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 개가 임산부한테 저러지? 위험한 게 아니야? 하지만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분이 의식을 잃고 계세요. 과연 이 개는 왜 임산부에게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의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있던 지원은 배를 감싸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혼자서 받는 정기검진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박지원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성 당뇨 수치가 더 악화됐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지원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 부담이 되시나요? 의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담이 되죠? 많이요. 병원을 나서며 지원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IT 대기업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도 빨랐고 미래가 밝아 보였죠. 하지만 김 부장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어요. 지원 씨, 오늘 저녁에 술 한 잔 어때요? 처음엔 단순한 회식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부장의 시선과 말들이 불편해졌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야근할 때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지원은 그때마다 애매한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지원 씨. 그런데 이제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지원의 업무는 하나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배제됐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임신한 사람이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지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는 걸. 지원 씨, 육아휴직 신청서 미리 써두세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하하. 그렇게 말하지만 다들 그래요. 결국엔 그만두게 되더라고. 동료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중요한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지원은 참을 수 없어서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성희롱이요. 증거가 있나요? 김 부장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오해 아닐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원을 문제 제기하는 직원으로 낙인 찍더라고요. 지원 씨가 예민한 것 같아요. 임신하면 그런가 봐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법정에 서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는 변호사를 대동해 나왔고 지원은 혼자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나온 오해로 보입니다. 패소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원은 업계에서 블랙리스트가 됐습니다. 아, 그 사람 문제 많다던데. 회사 고발한 사람이잖아. 임신한 사람은 뽑기 어려워. 면접만 10여 차례 모두 탈락이었어요. 병원 옆 가족공원 벤치에 앉아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 이번 달 병원비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출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안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아이들과 뛰어노는 부모들, 모든 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지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어요. 뱃속 아기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가슴이 더욱 아파왔어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엄마가 되어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벤치에 더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바다야,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부산 소방서 특수구조대 민호는 동아대병원 앞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바다의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점원 셰퍼드 바다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5년째 파트너였습니다. 민호와 바다는 구조견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원래 합동훈련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이런 훈련을 좋아했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바다는 지금까지 2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민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작년 태풍 때도 실종자를 찾아냈고 산사태 현장에서도 매몰된 할머니를 발견했죠. 바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칭찬받는 걸 아는 듯했어요. 훈련이 시작됐어요. 의료진 한 명이 병원 뒤편 숲에 숨고 바다가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다, 찾아. 민호의 명령에 바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곧바로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공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뭔가를 감지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바다야, 어디 가는 거야? 민호가 당황했어요. 바다가 훈련 중에 이렇게 행동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바다가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였어요. 불안해하는 듯한, 뭔가를 알리려는 듯한 울음소리. 뭐야, 바다? 민호가 바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바다는 계속 공원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털이 곤두서더니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계하는 자세였어요. 이상해. 민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바다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이야. 의료진들도 바다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훈련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 컹컹.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있나? 한영수 교수가 걸어왔어요. 동아대병원 산부인과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구조견이 저렇게 반응하는 건 뭔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죠. 민호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5년간 바다와 함께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바다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바다가 목줄을 끊어질 정도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쪽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알았어, 바다야. 가보자. 민호가 바다의 목줄을 풀어줬어요. 바다는 화살처럼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혼자 앉아있는 임신부였습니다. 바다가 그 여자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다시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뭐지? 민호가 뛰어가면서 바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바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간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벤치에 앉던 여자가 휘청거리더니 옆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 민호의 심장이 멎을 듯했어요. 바다가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여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꼬리가 바짝 서 있었고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교수님, 여기 응급환자가 있어요.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영수 교수와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숨이 가빴어요. 의식을 잃고 있네요. 한영수 교수가 지원의 맥박을 재며 말했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당뇨병성 케톤 산증 의심됩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지원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낑낑거리며 지원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깨우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 민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다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 같았어요. 꼬리도 축 늘어져 있었고 귀도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어요. 바다야. 민호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다가 민호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옮겨야 해요. 한영수 교수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배어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응급 들것을 가져왔어요. 지원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동안 바다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민호 씨, 이계가 환자를 구한 거예요? 한영수 교수가 물었어요. 네. 바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바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지원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바다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바다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잘했어, 바다야. 정말 잘했어. 바다가 민호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응급실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혈당 수치 600. 케톤체 수치도 위험해요.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한영수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 많네요.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지원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어요. 혈압도 떨어지고 있어요. 수액 투여량을 늘리세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응급실 문 밖에서 바다가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달래려 했지만 바다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바다야, 괜찮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바다가 갑자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심장박동이 불안정해져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한영수 교수가 재빨리 지원의 배에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태아 심박수도 떨어지고 있어요. 순간 응급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영수 교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지금 임신 몇 주죠? 30주입니다. 조산 위험이 높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한영수 교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다의 울음소리가 더욱 처절해졌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혹시 환자 신원을 아세요? 한영수 교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민호가 지원의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지갑이 보였습니다. 박지원, 29세. 그런데 지갑 안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편지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첫 줄을 읽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이 세상이 너무 차가워서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서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유서였어요. 교수님. 민호가 한영수 교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 같아요. 한영수 교수가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바다가 갑자기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긁으려고 했어요. 바다가 알았나?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바다의 직감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의 절망까지 느낄 수 있다니. 혈압이 더 떨어져요. 간호사의 외침이 또 들려왔어요. 태아 심박수도 위험 수준이에요. 한영수 교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응급제왕절개를 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30주라서. 이대로 두면 둘 다 잃을 수 있어요. 의료진들이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수술실로 이송하세요. 지원이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바다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멈춰야 했지만 계속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바다 옆에 앉았어요. 괜찮을 거야. 바다야. 우리가 구했잖아. 하지만 민호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 계속하세요. 한영수 교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절개 시작합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모든 의료진이 긴장한 채로 집중했습니다. 바다는 수술실 문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때로는 낑낑거리고 때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정말 신기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했어요. 걔가 사람의 위험을 저렇게 정확히 알아채다니. 바다는 특별해요. 민호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미 20명을 구했거든요. 하지만 오늘같이 절박한 건 처음이에요. 수술실 안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출혈이 심해요. 혈압이 더 떨어져요. 바다가 벌떡 일어서서 수술실 문에 발을 올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무사하기를. 산모도 아기도 모두 살아나기를. 응아. 수술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다가 벌떡 일어서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울음소리. 아기 울음소리예요.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영수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한영수 교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어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무사해요. 바다가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한영수 교수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민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2.9kg의 건강한 여아입니다. 한영수 교수가 설명했어요. 30주 조산치고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예요. 호흡도 안정적이고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지만 힘차게 울고 있는 아기였어요. 바다가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가 아기를 알아보네요. 민호가 놀라워했어요. 산모는 어떠세요? 의식을 회복했어요. 지금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영수 교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개가 없었다면, 한영수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잃을 뻔했어요. 바다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살짝 짖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바다야. 민호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정말 잘했어. 생명을 구했어. 1시간 후, 지원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복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원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원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병원이에요. 무사히 수술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술이요? 지원이 당황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순간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나요? 물론이죠. 곧 만날 수 있어요.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안겨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지원이 아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기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예쁘네요.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한영수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원 씨,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제가 정말 살았나요? 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모두 무사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한영수 교수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분이 있어요. 네. 구조견이 지원 씨를 발견했어요. 바다라는 개인데 지원의 눈이 또다시 커졌어요. 걔가 저를 구했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영수 교수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바다가 어떻게 지원의 위험을 감지했는지, 민호와 함께 어떻게 구조했는지. 지원이 듣고 있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바다가 지금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요? 지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만나고 싶어요. 저를 구해준 바다를. 문이 열리며 민호와 바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지원을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라고 해요. 민호가 인사했어요. 바다의 파트너예요. 지원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다야, 고마워.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고마워. 우리를 살려줘서. 바다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지원의 손을 살짝 코로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번져나갔어요. 이 아이 이름을 별이라고 지을게요. 지원이 인큐베이터 속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희망을 주는 별이라고. 바다가 작게 짖었어요.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별이 좋은 이름이네요. 민호가 웃었어요. 바다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지원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털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바다야, 우리 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바다가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짖었어요. 약속한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창가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희망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다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별이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원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별아. 구조견 바다, 임신부와 아기 구해. 병원 로비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지원은 휠체어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소방서 특수구조대의 구조견 바다가 위험에 처한 임신부를 발견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과 별이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다니. 환자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이 임신부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사연이 알려진 거였습니다. 바다가 지원 옆에 앉아서 화면을 함께 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우리가 유명해졌네. 지원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한영수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시민들이 성금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300만 원이 모였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성금이요? 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지원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한영수 교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변호사입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여성인권단체에서 파견된 변호사예요. 지원 씨의 재심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원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심이요?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에요. 새로운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김미영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지원 씨 사건 이후에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나타났어요. 증언을 해주겠다고 해요.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바다가 지원의 손을 살짝 핫았어요. 위로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여성단체연합회에서 왔어요. 노동자권익보호센터입니다. 아동복지재단에서 나왔어요. 지원의 병실이 꽃다발과 선물로 가득 찼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원 씨를 도울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아기도 우리가 함께 키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지원의 마음을 녹였어요. 바다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어 인사했어요. 바다가 정말 똑똑하네요. 구조견이라더니 사람들을 잘 알아봐요. 방문객들이 바다를 보며 감탄했어요. 일주일 후 지원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원 씨, 큰일이에요. 민호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지원 씨가 다니던 회사가 난리예요.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있었어요. 대기업 성희롱 은폐 의혹. 회사 직원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의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고요. 지원이 신문을 읽으며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이런 일이.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원 씨 편이에요. 바다가 지원 곁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기댔어요.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아, 우리 정말 살았구나. 별이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지원을 바라봤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바다가 지원의 발치에 누워서 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다야, 고마워. 지원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 바다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진짜 가족을 지키는 개처럼 보였습니다. 한영수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지원 씨,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무슨 소식인가요? 병원에서 결정했어요.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지원의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퇴원 후 거처도 마련됐어요. 시민들이 성금으로 전세집을 구해줬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번져나갔어요. 고마움과 감동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바다가 일으킨 기적이에요. 한영수 교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희망을 퍼뜨린 거예요. 그날 밤 지원은 바다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부산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별들도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바다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바다가 지원을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어요. 우리 별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클 거야. 바다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지원의 마음속에서 절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다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지원은 별이를 품에 안고 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건강하게 자란 별이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많이 컸네요. 한영수 교수가 별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완전히 건강해요. 걱정 없어요. 바다가 지원 옆에 서서 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모녀를 돌봤던 바다였습니다. 바다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지원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새로운 집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2층에 있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쁜 집이네요. 지원이 감탄했어요. 거실에는 아기 용품들이 가득했어요. 시민들이 보내준 선물들이었습니다. 유모차, 아기 침대, 옷가지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다가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별이가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우리 집 경비견이 된 것 같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 여기 올 거예요. 바다가 별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원 씨, 재심에서 이겼어요. 김미영 변호사가 전화로 외쳤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법원에서 원 판결을 취소하고 지원 씨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순간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다가 지원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원의 손을 살짝 핫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바다야. 기쁜 눈물이야. 지원이 바다를 안으며 웃었어요. 우리가 이겼어. 정말 이겼어. 다음 주 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원 씨,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김미영 변호사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이 일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당한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원이 신문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IT 업계에서도 지원 씨의 명예가 회복됐어요. 여러 회사에서 입사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바다가 지원의 무릎에 턱을 올리며 바라봤어요. 축하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바다에게도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부산 소방서에서 바다에게 특별 공로상을 주기로 했어요.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시민 영웅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원도 별이를 안고 참석했습니다. 구조견 바다는 뛰어난 직감으로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해 생명을 살렸습니다. 소방서장이 바다에게 메달을 걸어줬어요. 바다가 의젓하게 앉아서 메달을 받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바다야, 축하해. 지원이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바다가 지원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지원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지원이 여성단체에 말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지원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지원의 얼굴은 밝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바다는 매일 지원의 집을 방문했어요. 별이와 놀아주고 지원이 일할 때는 아기를 지켜줬습니다. 바다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기를 정말 잘 돌봐줘요. 민호도 퇴근 후에는 꼭 지원의 집에 들렀어요. 바다를 데리러 오면서 별이도 봐주고 지원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지원이 말했어요. 바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저희도 행복해요. 바다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바다가 별이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호가 웃었어요. 1년 후 벚꽃이 피는 봄날이었어요. 지원은 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족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바다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별아, 여기가 엄마랑 바다가 처음 만난 곳이야. 지원이 예전에 앉았던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바다가 우리를 구해줬어. 별이가 옹알이를 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도 별이에게 다가가서 살짝 손을 핥아줬습니다. 바다야, 우리 별이를 평생 지켜줄 거지? 바다가 지원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어요. 약속한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공원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많았어요. 지원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별아, 우리 정말 행복하구나. 지원이 별이의 볼에 뽀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바다가 꼬리를 흔들며 모녀를 지켜봤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새 식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바다와 함께 별이를 바라보는 지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이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